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거의 부합권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04%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14% 상승 마감했는데, 이 정도면은 시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시장에서 주요 뉴스라고 하면은 오늘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뉴스는 정부에서 다음 달부터 코로나 공존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 조만간에 그 최종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와 공존을 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는 사회 경제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우리 주식 시장도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는 것이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코로나 공존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너무나 또 심해져 가지고 재봉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로나 공존 선언하면서 웬만한 어떤 거는 집에서 재택 치료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넣은 뉴스 보니까 그 재택 치료하시던 분 중에 위중증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가는 게 좀 소방서하고 어떻게 잘 소통이 잘 되지 않았는지 이송이 늦어져서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기대 반 걱정 반이 있는데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회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겠죠. 그리고 흥다 관련 뉴스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흥다가 디폴트 되지 않겠나 이런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산 매각을 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자산 매각이 잘 되지 않으니까 디폴트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일단 위기는 모면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모면을 한 거고 계속 채권 만기가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다음 위기는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중국의 흥다 관련해서는 이번 위기는 넘었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장의 주요 종목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 또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카페에서 그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카페에 굉장히 오래 계셨던 회원 중에 한 분인데 그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그 소식과 함께 중간에 간간히 제게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요걸 저한테 보내려고 그러시다가 좀 그때 당시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보내셔가지고 때마침 시기를 놓치셨는가 봐요. 그리고 오늘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계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기사를 쭉 말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가치투자연구원이 올해 12년째로 접어듭니다. 2010년도 9월 6일 날 카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12년 정도 되죠. 오늘 제게 메일을 보내신 분께서는 거의 카페 초창기 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래 되셨어요. 카페 이분께서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부부 둘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그 스토리도 그때 올려주셨습니다. 여행하다가 만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잖아요. 11년 이래 흘렀다 아닙니까? 그 사이에 자제분도 두 분이 생겼고 또 그리고 그 식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집을 이사를 해서 그때 집을 새로 사서 인테리어 한다는 그런 소식, 그리고 또 집 앞에 텃밭이 있어가지고 텃밭을 가꾼다는 소식, 여러 가지 소식을 쭉 전해 오셨거든요. 또 최근에는 관련 계통의 조선업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업황도 가끔 전해주시곤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좀 연세 있으신 분들 40대나 50대나 이렇게 되신 분들이 1억 2억 3억 하면은 젊은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는 어떻게 그 돈을 모으나 싶을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도 굉장히 오래 투자했어서 지금 1억이 이제 조금 넘으셨는데 사실 이거는 주식 투자로 전부 다 번 돈은 아니라 그간 돈을 갖다가 이래 조금씩 계속 적립식으로 생길 때마다 모아가지고 그게 합쳐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 살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돈이 좀 남아돌 수가 있는데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집이 좁아서 이사도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다 보면은 사실상 이 돈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금방금방 모을 것 같지만은 실제 모아보면 또 굉장히 힘들어요. 또 주식 투자를 또 하다 보면은 돈이 금방금방 막 불어날 것 같아도 실제 해보면은 참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곤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벽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1억이라는 벽을 넘어서 이제 억 단위를 계속 향해서 나아가겠죠. 앞으로도 뭐 잘 되실 거라 보고, 그동안 이렇게 그 보내주신 모습만 봐도 굉장히 착실하게 살아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카페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뭐 대부분이 또 날라리 나이롱 회원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저한테 가끔 이렇게 소식을 전해 주시는 분들, 또 그리고 뭐 진지하게 어떤 여러 가지 사는 모습을 뭐 알려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뵙고 나면 저도 굉장히 좀 숙연해지죠. 또 그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지난 10년간 제가 이 가치투자연구원을 지금 올해 12년 그 운영을 쭉 해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카페 초창기에 저한테 메일을 이래 보내주셨던 분들 쭉 말씀 들어보면은 그 투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이 한 1,000만 원, 뭐 한 3,000만 원, 뭐 좀 많으면 5천만 원, 뭐 요 정도 한 몇 천만 원 수준의 투자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작년 뭐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예전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뭐 몇 천만 원 단위였다면은 요즘은 한 몇 억 단위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또 그리고 몇 억 단위 계신 분들이 예전부터 오래 계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또 그중에는 한 20몇 억 굴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페에서 올려드리는 이 글들을 진지하게 바라보시고 또 삶을 갖다가 정말로 뭐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카페를 가볍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러면은 뭐제 개인이 돈 번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성장해 가시는 거 보면은 한 10년만 더 운영하면은 한 몇십억 내지 한 몇백억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메일 보내주시는 분들, 그간 사시는 모습들, 뭐 제가 투자금이 어느 정도 풀어놨습니다, 뭐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뵙게 되면은 저도 더 열심히 해서 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튼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저한테 소식 못 전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무쪼록 이래 힘든 거 다 압니다. 가정생활 하시면서 자녀 키우시면서 참 또 부모 공양하시면서 돈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든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차근차근 이래 모아다 보면 어느새 억이 되고, 또 그 억이 어느새 또 10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든 거지,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지나는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주위에서 이렇게 뵙는 분들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한 40대, 50대 아니면 60대 이래 되는 어르신들께서 몇 억 내지는 몇십억을 갖다가 뭐 그냥 뭐 우리가 뭐 몇천만 원 이야기하듯이 몇백만 원 이야기하듯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고 건물을 사거나 뭐를 사거나 하시는 걸 보면은, 저분들은 뭐 진짜 날 때부터 금수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들어가셔서 그 속사정을 물어보면은 그분도 굉장히 젊었을 때 가난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추억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그런 인구의 세월을 거치면서 잘 자산 관리를 잘 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정도 재산을 형성한 거지, 처음부터 재산이 형성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게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께서도 굉장히 처음에 카페에 가입하실 때는 했을 때는 투자금이 굉장히 작았어요. 이제 억을 넘었었잖아요. 분명히 10년 후에는 굉장히 큰 돈이 되겠죠. 저 역시 지난 그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집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애들이 잘 때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에어컨이 있는 데라고는 차밖에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차에서 에어컨 틀어서 애들 좀 몸도 식혀주고 그랬던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계속 살다 보면은, 긍정의 힘으로 믿고 가다 보면은 잘 되게 돼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서 모두 다 크게 성공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딱 봐도 별로 좋지 않죠. 금융 투자 쪽에서만 이렇게 순 매수를 했고, 뭐 나머지 세력들은 뭐
거의 다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 시장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13개 종목이 괜찮았습니다.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 플랜 A 도움을 받아서 대충 좀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나머지 종목은 좀 고만고만한데 요 세 종목하고 요 만도, SL 요 종목들은 한번 참모들이 현재 매수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이미 참모들은 예전에 매수했겠지만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해도 되겠는지 좀 살펴보긴 봤습니다. 이번에 일단 GS 리테일 같은 거 보니까 이 종목은 지금 11번이지만 현재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예전에 한 2015년도에 이렇게 파란색 거이면서 이때 탐욕지표 나와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였고, 물론 그동안 오르지는 않았어요. 뭐 이때 샀다, 뭐 예전에 샀다 그러면 참 고생했겠지만 지금 이 시점은 이미 이 몇 년의 시간 다 보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께서는 10번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가장 좋은 시점은 이렇게 공포지수가 떴을 때가 가장 좋았겠지만은 그래도 뭐 지금은 아직은 완전히 정리할 때는 아니니까 이래 탐욕 지표가 나온 것은 아니라서 뭐 긍정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도 검토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뭐 이것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죠. 이미 이렇게 탐욕 구간 지나서 많이 떨어졌다가 약간 오르긴 했지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만합니다.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뭐 계속 들고 있어 봐도 되겠죠. 그리고 만도는 좀 어중간하죠. 만도는 현재 들어가기 좀 어중간하고 이 SL도 현재 들어가기 조금 어중간합니다. 그리고 늘 이 종목 볼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이웃에 계신 분들, 참, 요때 매수해서 오래 들고 있었으면 참 많이 벌었을 건데, 아마 이것도 못 들고 계셨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도와 SL은 좀 어중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분석된 종목 중에 CJ 대한통운이 지금 앞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발을 걸쳐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좀 많이 남아있지만 긍정적으로도 그러니까 큰 돈 들어가기는 어렵고 아니면 뭐 아예 더 기다려도 되고 현금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 조금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이번 주가 끝나고 요걸로서 이번 주 정리를 끝내는 걸로 또 하고 다음 주에 월요일날 또 시황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